그로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로시. 근데 제가 우리 호남에서도 그로시가 그라제로 바뀔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 모욕을 참배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나고 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는 안 만나세요? 다리미로 다리기가 힘든 게 있습니다. 바로 줄다리기입니다. 줄다리기는 아닙니다만은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very difficult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또 영어가 더 편하실 수도 있고. 오브 코스입니다. 대통령님, 스포츠하면 저 안철수 아니겠습니까? 예. 이 양반이 왜 또 왔어요, 이거? 저랑 마라톤 어떠세요? 아니 대통령이 뭐 한가한 줄 아십니까? 참 그 CBS 라디오 들으면서 분당 가세요. CBS 라디오 들으면은 은혜가 내려옵니다. 뭐라고요? 은혜가 내려온다고요? 은혜가 내려온대. 네, CBS 라디오 박지용의 한판 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2부 이 코너 기다리시죠?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IAEA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그 무슨 말이죠? IAEA 국제 원자력 기구. 예. 원자력 배추입니다. GMO도 아니고. 예, 진 교수님이 이번 논평을 따로 안 하시겠답니다.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십시오. 본부보다 한판 승부가 좋은 남자 이상민입니다. 많은 함의가 있네요. 아유 본부에 가셨다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죠? 저 출연료가 6분의 1로 줄어들 것 같은데.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갑자기. 헤어질 결심하신 거 아니죠? 저희 한판 승부와. 영원한 만남이죠. 영원한 만남. 영원한 만남. 알겠습니다. 예, 자 일단 대통령 지지율부터 자 짚어볼까요? 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가 매트릭스에 의뢰를 해서 지난 1일, 2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가 노안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준비를 했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38.4%, 예. 부정평가는 53%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여 전에 실시를 했던 조사 비교를 해보면 같은 조사 기관입니다. 예. 대통령 지지율 올라갔고 부정평가는 또 내려왔습니다. 스트레이트 뉴스가 여론조사 기관 조원 CNI에 의뢰를 해서 1일부터 3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예. 대통령 긍정평가 40.2%, 부정 57.3%인데 2주 전보다 조금 내리긴 했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40.2 자동응답 조사에서 결과로 나왔고요.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우리가 계속 기준을 삼는 조사이기 때문에 26일부터 30일까지 실시입니다.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보다는 3%포인트 올라간 42%, 부정평가는 2.4% 내려온 낮아진 55.1%로 나타났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한 40% 내외에서 대통령 지지율 긍정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군요. 자,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속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의 긍부정 이유가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도 긍정 부정에 다 올라가 있고 수능 킬러 문항도 긍정 부정에 다 올라가 있고 후쿠시마도 긍정 부정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른바 진영 간 대결 속에서 구도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경제를 강조하니까 지지층들이 지난 대선에서 투표했던 지지층들 그러니까 50대 60대 이상 그리고 대구 경북도 있지만 부산 울산 경남 PK 지역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좀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무당층 중도층 또 2030 MZ 세대에서도 조금씩 올라가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이나마 상승한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은 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지지율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니까 지금은 가장 큰 이유가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건 수능 논란도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한 이슈인데 후쿠시마는 더 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왜 대통령 지지율에 별다른 변화가 없지? 정당한 지지율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앞서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 물론 이제 뒤지는 결과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아주 진영 구도가 굉장히 굳어져 있다. 진영 구도다. 그래서 현안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이슈에 대해서는 찬반이 나뉘더라도 반영이 이렇게 안 될 수도 있겠다. 지지율로 연결되거나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흡수되는 현상은 안 일어나고 있다. 신 교수님. 이게 사실 다 ARS 아니겠습니까? 자동다. 그 자동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고관여청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진영 대립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의 5대5로 5대5로 가는 그런 경향을 보여요. 이슈에 대한 뭐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된 게 신층 아니다. 면접을 통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30대 중반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고 크게 여기서 변함이 없거든요. 연합뉴스하고 연합뉴스 TV는 면접은 조사입니다. 아하, 그래요? 그렇군요. 자, 김 소장님은? 저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는 죄송합니다 웃어서 지지율이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정말 이게 킬러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부정 평가율 55인데 정부가 긴장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책을 떠넘기려고 KBS로 막 갔는데 본부장님 대통령실 취재를 해야 되겠죠. 리스트에 그냥 바로 올라갈 수도 저는 있어요. 부정평가 제가- 55가 넘어간 상태에서는 이건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거부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걸 해소하지 않고는 국정 운영의 동력을 못 만들 거라고 보는데 예. 대통령실이 한 35 정도만 우리가 한 팀으로 묶어서 가면 된다라고 지지율을- 생각하면 이건 크게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 답변을 직접 들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자꾸 중립적으로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대통령님 나와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우리 소장님 그 본부장 몇 년 하셨죠? 며칠 하셨죠? 너무 오래 하신 것 같은데요. 변호를 이렇게. 질문이 뭐였습니까? 대통령님 지지율 상황 어떻게 아니 보시는지. 평론가께서 9점 줄이셨잖아요 소장님께서. 그거 아주 아니 나머지 1점은 뭡니까 그러면? 자,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I'm still hungry. 코스피딩 그 정신입니다. 예. 다른 게 아니고 예. 2030의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잠깐만 댓글창에 누가 이준석이래? 아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신조어, 유행어.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가령 그 윤버지란 말이 있습니다. 윤버지가 뭐? 윤버지. 제 이름과 아버지를 섞은. 윤석열 아버지. 그렇습니다. 처음 듣는 거. 참 재밌고 따뜻함이 문화. 이거 다 아는 겁니다. 윤버지. 그래서 대통령이 긍정적인 평가한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렇죠. 예. 의심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냥 아버지처럼 따뜻한 분이다. 건폭, 킬러 규제 이런 것들 이거 완전히 요즘 말로 그 오나전이라고 한다라고요. 오나전은 뭐예요? 오나전, 완전. 오나전 구미가 확 당기지 않습니까? 레알 쩔죠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그만하세요 이제. 아니 걔 아재 개그하지 마시고 부정 줬으니까. 네네. 아유 오나전 개 안심이네 이거. 예. 참 이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러나 최근에 이제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으나 여전히 좀 냉전적 사고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또 발언을 하자고 직접 진위가 무엇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문 대통령님? 예, 문 사장이고요. 예. 벌에 쏘여가지고 걱정 많이 하시던데 많은 아니, 분들이. 멍도 드셨더라고요. 네, 멍도 드셔가지고. 김 교수가 걱정해 주는 겁니까? 예, 걱정. 있을 때 잘라지 그랬어요. 아니 있을 때 잘하셔야 할 분은 본인 아니십니까? 예. 있을 때 잘하시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예. 저 치료도 받고 있고 해서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기는 평산마을로 오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냉전적 사고가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신 말씀인가요? 혹시? 예, 저는 답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지금 정치권에서 일단 평산말로 가주시고, 자 정치권에서 이제 대통령 첫 개각을 두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서관 5분이 또 차관으로 간 인선을 두고 어제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저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이거 개국이 아니고 뭐죠? 우리가 개각. 아니 우리나라가 만들어진 이래 건국이래 건국이래 이런 개각은 처음이다 라고 이런 정보 처음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자 우리 배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 그런 반응이 이제 빅데이터에서는 감지됩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아직 된 게 있으면 확인을 해서 분석을 해드릴 텐데. 근데 이제 여론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 그렇지 않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또 논란이 되지만 진영 구도가 단단하다. 한편으로는 대통령실도 여론에서 크게 타격이 없을 것이다 판단하고 이렇게 인사를 한 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데 장미란 차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목도 높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인데 문체부 차관 참 특이한 건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이전에 정부의 인사에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을 주목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래도 통일부 장관을 주목하거나 또는 장관을 주목을 했지 또는 방통위원장을 주목한다든지. 그런데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이 대통령의 의중이 이제 좀 보수적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 또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가공무원 양성에 좀 육성 철학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인사권의 의지가 반영된 것인지. 그런데 상당히 논란은 되는데 데이터 분석하는 제가 이제 분석한 바로는 대통령 지지율에는 영향을 또 정당 지지율에는 당당 미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쌓이고 쌓이는 것이거든요. 이게 어느 순간인가는 좀 대통령의 평가 기준이 좀 지지층별로 진영대로가 아닌 중도층에서 강하게 평가의 드라이버를 거는 시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인사가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계속 지적을 하잖아요. 네. 대통령이 어떤 그 이른바 우리가 극우라고 부르는 굉장히 이념적? 강경 우익 세력들의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고 예.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인사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인사로 나타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사고 방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사고가 또 터져 나와요. 여러 가지 사고들이 터져 나오는 거죠. 예. 자, 보시면 이동관 수석 임명하는 거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 인사하는 방식은 본인이 수사해본 피의자였거나 김태효가 그렇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그랬고 이번에 이동관 수석이 그렇고요. 나랑 같이 수사를 하던 사람이거나 뭐 수많은 검사들과 검찰 수사관들 들 수 있겠죠. 그럼 나랑 같이 일해본 사람들 아니면 내가 유튜브에서 본 사람들이라고 제가 이제 자꾸 비판하는 이유는 이번에 미국 대법원에서 어퍼머티브 액션, 소위 말하는 소수자 우대 정책을 폐지하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반대하는 성명을 내면서 훌륭한 리더십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들하고 다이버시티라고 하는 이 다양성이 존중되는 상태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다양성이 하나도 없는 내각이라는 게 지금 당장은 일사불란하게 돌아갈 것 같지만 고장납니다. 아무도 옆에서 레드 팀을 안 해주고 사인을 안 보내주는데 그게 지금 당장은 재미있을지 모르겠죠. 6개월만 지나면 다양성을 내가 확보할 걸 그랬구나라는 후회를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대통령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개각에 많은 논란이 있네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야구광 윤석열입니다. 제가 또 야구 명문 충암고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 야구라는 게요. 그 몸만 움직이면 안 되고 하체가 중요합니다. 하체를 자연스럽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방맹이를 거꾸로 들어서 3할이란 말입니다. 방맹이. 장효조 선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늘보험학교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 애들 만나고 선생님들 만나고 식단표도 보고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개각 질문했는데 자꾸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린이들 만나니까 애들이 말을 잘 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민주당은 왜 이렇게 얘기를 안 듣습니까? 아니 뭐만 하면 장애투쟁하고 말이야. 자꾸 반대만 해서 되겠어요. 개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요. 아니 들어보세요. 아니, 개각은 언제까지 아주 들어야 돼요? 적기에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폼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면은 다 무너지기 때문에 방맹이 거꾸로 3회 친다니까. 대통령님께서 이번에 또 가장 큰 화제를 모았던 그 인선 장미란 문체부 차관. 장미란이라 부르지 마세요. 왜요? 로즈란이라고 부르시죠. 로즈란. 우리 로즈란 차관님 보시고 로즈란. 깜짝 놀라시면서 길거리에서 만나면 못 알아보겠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말 잘못하면은 우리 차관께서 날 던질 수도 있습니다. 용상으로 갔다가. 아니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스포츠에 충성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MB 선배님께서도 스포츠만 보신다고 하잖아요. 참 대통령님. 스포츠하면 저 안철수 아니겠습니까? 이 양반이 왜 또 왔어요 이거? 저랑 마라톤 어떠세요? 아니 대통령이 뭐 한가한 줄 아십니까? 참 그 CBS 라디오 들으면서 분당 가세요. CBS 라디오 들으면은 은혜가 내려옵니다. 뭐라고요? 은혜가 내려온다고요? 은혜가 내려온대. 분당도 못하고. 뭐라고? 그 분당을 한다고? 아닙니다. 지금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내려온다니.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오늘 준비 많이 해오셨어요. 이거 상당히 저도 처음에는 바로 연결을 못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배종찬 개그인데 기독교의 은혜와 그다음에 김은혜 이 이야기가 이제 굳이 해석도 해주셨습니다. 청취자 수준이 높아가지고요. 자 어제 이제 개각을 앞두고 이제 굉장히 이 두 분이 또 언론에 설정이 있었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인터뷰한 내용을 두고 또 홍준표 시장은 또 이분이 무슨 또 발언을 하냐 서로 또 설전이 SNS상에 있었어요.
자, 이 부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어제 인터뷰가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소위 저 이번 차관들 임명을 한 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그 인사를 해도 정부가 그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인가 하는 그 상당한 회의감이 든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국정 운영은 대한민국 건국일에 처음 일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누구야? 그 홍준표입니다. 내 듣자 하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건국일에 청와대 경제주석이 뇌물로 구속된 적이 있었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별을 보고 점을 치는 페르시아 왕자가 아닐 수가 없다. 내가 20분 만에 자백을 받아낸 비리 비대위원장이에요. 어떻게 이런 그 시대에 점성술사 라스푸틴 같은 사람이 설치고 말이야. 대구 경찰도 문제고 아무튼 나라 전체가 시끄럽습니다. 그래도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에 대한 인정을 다 해서 여야 가릴 거 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서로 모시지 못해서 안달이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저 20분 만에 자백을 받아낸 내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가 없죠. 그렇군요. 이 사람이 뭐라고 떠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봐요. 한마디 더 해. 나는 자백 안 했습니다. 그 20분이 아니라고 시간이 좀 더 걸린 것 같은데. 네, 두 분 이제 들어가 주시고, 자 정당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정당 지지율보다는 김성태 의원을 더 만나고 싶은데. 알겠어요. 정당 지지율 하고 우리 김성태 전 의원 소환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던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 정당 지지율입니다. 국민의힘 34.1%, 더불어민주당 30.9%인데 요즘 뭐 신당 이야기도 나오고 양양자 의원, 금태섭 의원 그렇죠.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지 정당이 없다가 무려 27.3%나 됐습니다. 무당층이 27.3%. 그렇습니다.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자, 스트레이트 뉴스에서는 민주당 41.6%, 국민의힘은 37.9%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정당 지지율은 이제 면접원 조사에서 지금 보시는 대로 무당층 비율이 거의 한 30% 가까이 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당 지지율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게 어느 한 정당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국민의힘이 싫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더불어민주당이 싫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어찌할 도리 없이 지지하고 그러니까 뭔가 매력이 느껴진다기보다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대비도 한쪽은 수조물을 마시고 한쪽은 또 머리를 깎고 사실 이게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우리 진중권 교수와 김성애 소장 두 분이 머리를 맞대 주시듯이 그래서 이런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여야의 이럴 때 바로 좀 김성태 의원이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그 김성태입니다. 뭐라고 저한테 핑계대지 말고 그 이성빈 그 친구는 혼자만 먹고 말이야. 좀 나눠 먹지. 좀 나눠 먹지. 나보다 방송 출연을 더 많이 해. 그 이성빈 그 친구 생각하면 배도 아프고 턱도 아픕니다. 이성입니다. 김성태 의원님 어제 저희 방송에서 다가오는 그 강서구청장 그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여야 모두 굉장히 격전지가 될 포인트가 될 거예요. 우리 김성태 의원님도 강서구 출신이지 않습니까? 저도 다소께서 내려가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있습니다. 뭐라고 다시 한번 내려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강서구에는 음주 단속 없나요? 강서구에는 항상 정서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의원님도 이번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그건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얘기가 안 됩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국회의원 시절에 대정부 질문을 이해한 사람이 있었나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야 또 오염수 공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이제 여당은 단식 투쟁, 여당은 회먹방에서 이제 수조 먹방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IAEA 조사 결과 발표 나온 상황에서 여야 어떤 부분에게 악재가 어떻게 작용될까요? 김성애 소장님부터. 저는 이제 IAEA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또 의견이 갈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과학적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걸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부터 시작해서 논쟁이 좀 새로운 차원으로 번져나갈 건데 뭐 아까 이제 김종인 의원도 지적했습니다만 민주당이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민들 보호하는 특별법 제정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축을 세우고 그러면서 대국민 접촉을 하면서 여당에 대한 공세를 펼쳐나가는 장외투쟁이 함께 이루어져야지 장외투쟁만 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런 중간에 특히나 지금은 여야 간에 결국 누가 말실수하느냐도 큰 포인트를 차지하게 될 거거든요. 예. 이쪽에서 괴담 성격의 얘기를 민주당에서 하거나 아니면 여당에서 뭐 일본이 이렇게 된 이상 방류하시면 내가 그 후쿠시마 앞바다에 가서 회라도 한 접시 먹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없도록 조심하는 게 또 이번 주엔 굉장히 중요한 승부가 날 것 같습니다. 신 교수님. 이게 이제 일본에서도 사실 방류를 앞두고 나가지고 이제 부정적인 정언이 계속 그러니까요. 상승을 하고 있고 예, 예. 그다음에 이거 커뮤니케이션 실패한 건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인 게 거기서도 여론조사가 뭐냐면 56% 정도가 국민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그러고 성공했다고 하는 건 6%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 결과가 지금 80%대 국민이 이제 방류 반대하는 상황인데 예. 일단은 이건 일본이 방류를 하면 우리가 막을 길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뭐랄까 그 우리 국가 입장에서는 뭐니까 최대한 정부에게 그 요청을 하는 것도 좋고 정부를 비판하는 것도 좋은데 예.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가 들어오거든요. 쉽게 말하면 어민들은 그거예요. 한편으로는 되도록 막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막았으면 좋겠는데 막지 못할 거라면 그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예.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헤아려야 되는데 사실 좀 민주당한테 지적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첫째로는 또 모든 주장이 바탕에 과학을 둬라. 두 번째 이게 단지 과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을 둘러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비판의 포인트가 있으니까 비판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서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피해를 입을 이 어민들을 위한 대책들을 갖다 내놔라. 이렇게 가는 게 좋은 맞는 것 포인트네요. 그 후쿠시마 지금 시간이 많으니까 짧게 이제 요약해서 분석을 해드리면 디데이는 저는 7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왜냐하면 7일?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예. 이 사실 이 키를 그래도 쥐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그로시 사무총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뭐 20년, 30년 뒤에도 이 방류가 제대로 되고 이제 IAEA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호언장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7일 날 이제 한국으로 옵니다. 근데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그로시 사무총장이나 IAEA가 지금 이 방류세 모든 게 다 집중돼 있어요. 근데 이제 감정 연관의 분석을 썸트렌드로 26일부터 7월 4일까지 해봤더니 예. 여기서 IAEA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게 더 높습니다. 긍정보다. 근데 그로시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긍부정 감성어가 53%, 부정이 지금 40%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안전하다, 과학적이다, 또 우려, 불만도 있습니다. 악영향도 있고. 그래서 그로시 사무총장이 들어와서 7일 날 그러니까 디데이가 7일이 되겠죠. 7일 날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 내용을 또 우리 한판성부에서 아마 다룰 텐데 7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로시 사무총장이 후쿠시마 관련된 내용 그리고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갑자기 삼성이 왜 했으니까 중요합니다. 예, 뭐 오염수행 여기까지 하고 자 이런 거는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한 관심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여론조사도 있는데 그 얘기 잠깐 이어가 볼까요? 네, 이낙연 전 대표 관련해서 조원 CNI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시했던 조사인데 예. 이낙연 전 대표의 정계 복귀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긍정적 35.4%, 부정적 56.5%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 대해서 또 이낙연 전 대표 정책 기반으로 되는 보는 광주 전라에서는 부정적 시각이 긍정 시각보다는 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 68.2%, 예. 그리고 광주 전라에서 58.5%가 이낙연 전 대표 복귀에 대해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호남인데 호남에서 좀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할 것 같은데 58.5%는 정계 복귀에 대해서 이낙연 정계 복귀 부정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예, 자 박정현 한판승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님 입장 들어볼까요? 그로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로시. 근데 제가 우리 호남에서도 그로시가 그라제로 바뀔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 모욕을 참배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나고 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는 안 만나세요? 다리미로 다리기가 힘든 게 있습니다. 바로 줄다리기입니다. 줄다리기는 아닙니다만은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very difficult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또 영어가 더 편하실 수도 있군요. 오브코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줄다리기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 강하게 당기면 당겨올 수 있을 텐데 자 이재명 대표님 화끈하게 먼저 당기시면 안 됩니까? 예, 이재명이고요. 예. 제가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선거에 떨어진 사람끼리 예. 회나 한 점, 아니 고기 한 점, 아니 뭐 후식으로는 수박도 좋고요. 어떠세요, 우리 이 대표님?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소리 이후 성사선도 연결되는 것으로 압니다. 아니 전화를 또 끊어버리셨네. 두 분이 일단 빨리 만나는 게 어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김종민 의원도 일부에서 이제 그 두 분이 빨리 만나서 힘을 합치는 모습 이런 모습도 어떤 민주당에게도 힘이 되는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호남 지지층도 그렇고 또 민주당 내에서 또 예. 비명 쪽에 무게를 실는 뭐 비중은 크지 않겠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 그렇죠. 그런 목소리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생각한다면 이재명, 이낙연 대표가 좀 화끈하게 만나서 서로 좀 협력을 해달라 이런 주문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데 예. 지금 호남 행보를 할 때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내에 혁신이 잘 안 되고 있다.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협력보다는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는 이재명 대표는 만나지 않은 채 봉화마을과 평산 책방으로 갔거든요. 예. 그다음 조금 이제는 협력자보다는 경쟁자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크게 열려 있는 거 아닌가. 물론 모릅니다. 다시 이제 또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는데 지금 모습은 서로 간에 경쟁하고 조금 갈등도 있는 그런 양상으로 비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직 마음은 두 분이 아직 여전히 좀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진 네. 교수님은요? 뭐 지금 딱히 만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딱히 만날 이유가. 한편으로는 뭐 총선쯤 다가오면은 아무래도 이제 중도층, 중도 소구력을 좀 가지려면은 지금 이낙연 대표랑 같이 화합하는 모습 같은 거 보여주는 게 아무래도 유리할 텐데 예. 아직은 아니다. 예. 김 소장님. 이낙연 전 대표에게 남은 하나의 과제는 대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권은 국민들이 만드는 거고요. 국민들을 부를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의 또 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발언 수위 높이고 추미애 전 장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관련된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 이제 추미애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 그렇게 호감도가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관련된 그런 조사 결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빅데이터 동향이나 이런 걸 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또 조국 전 장관도 소환되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 구도로 갈 텐데 그게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을 외연을 더 확대하는 쪽이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중도층이나 또는 무당층이나 MZ세대는 오히려 흡수가 추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안 될 수도 있겠죠. 흡수가.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거전 3연패의 그 프레임이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관심 거기 쏠 거예요 아마. 예.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성대모사와 여론조사 분석이 있었던 코너 한판 승부의 배추 한판이었습니다. 우리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1패단심 한판 승부. 네. 자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